안녕하세요. 박가복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는 하다하다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위해 대통령실과 여당이 방안을 논의해 왔다고 합니다. 여당과 대통령실,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할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반도의 핵 긴장을 대화로 풀어서 해소하라고 했더니 뒤로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었네요. 윤석열을 찍은 이찍들과 60대 이상 노인들이 좋아할 만한 소식이고 그들에게 타겟팅해서 정책을 펴려니 결국 핵무장까지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미 백악관은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우리의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발표했고, 북한과 관련해 아직 외교적 길이 있다고 믿는다면서도 전술핵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전 트럼프 백악관만 하더라도 전술핵 재배치 얘기가 나오면 아니라고 즉답을 했던지라 실제 어느 정도 얘기가 오고 간 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이런 미국 전술핵이 재배치되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제 내피셜로 3가지 정도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멀어지는 자주국방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의원이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했던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삼축체제 부활하고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산안을 보니까 삼축체계와 관련된 신규 사업들이 거의 반영된 게 없어요. 이 말로는 삼축체제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신규 예산으로 거의 편성되지 않는 거는 이것도 역시 말로만 한 거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축체계 관련된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5조 이상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신규 사업을 얘기하는 그래서 거예요. 지금 신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사업 타당성 조사가 끝나야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튼 신규 사업이 거의 없는 건 맞죠?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선행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는 대로 제가 바로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에 신규 사업이 거의 없다 이 말씀드리는 건데 뭐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FX 2차 사업 같은 경우는 10월 되면 장관님, 사업 타당성 조사 끝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결론만 말씀하세요. 예, 신규 사업이 거의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닙니다. 신규 사업이 지금 사업 타당 조사해서 아직 최종 편성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 추가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신규 사업이 거의 없는 건 팩트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지만은 연말까지 제가 물어보면 현재 그렇다예요. 예. 왜 딴 얘기를 하십니까? 예, 연말까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보고 계시잖아요. 예, 질문에 답을 하세요. 이 얘기하는 시간을 얼마나 많이 소모했습니까? 신규 사업이 거의 없다 맞잖아요. 추가하게 될 겁니다. 예. 정말 자꾸 이러실 겁니까? 신규 사업이 거의 없다 맞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왜 자주국방이 먼 나라 얘기가 됐다고 얘기하냐면요. 북핵을 막기 위한 예산을 삭감 혹은 추가 예산 편성을 제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삼축체제라고 해서 1축인 킬체인으로 핵과 미사일 공격 징후가 있으면 미리 타격하고 2축인 KAMD인 핵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고 3축인 KMPR인 대량 응징 보복 시스템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응징 보복하는 체제를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년도 신규 사업이 거의 없는 깡통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윤석열 정부는 미국 전술핵만 배치되면 다 원샷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자주국방을 위한 예산을 깎아버리고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아직도 대한민국은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미국 전술핵이 배치되면 평시도 미국에 의존하고 전시도 미국에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주국방이 필요할까요? 두 번째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에도 핵, 대한민국에도 핵이 있다면 일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격히 불안해지면 이 틈을 이용해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위한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자위대뿐 아니라 정식 군대화로 만들어 언제든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이고, 일본도 자체적인 핵무장을 위한 명분이 생깁니다. 20세기 초 일본의 군국주의를 21세기에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자위대의 정식 군대화, 일본의 군비 확충, 한반도 전쟁 발발을 위한 협작질,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한반도 진출, 전쟁 후 일본의 내정 간섭,
정말 이게 그냥 허황된 시나리오일까요?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출, 일본의 내정 간섭을 반기는 정치권의 친일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요 며칠 사이에도 자신이 이완용에 버금가는 친일 발언을 하면서도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 가소롭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지경이니까요. 세 번째는 전술핵 재배치가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전술핵이 재배치되더라도 미사일 버튼은 당연히 미국이 누를 것이고 운용, 관리도 미국이 하게 됩니다. 사드 배치 때를 기억하실 텐데요. 박근혜가 중국 전승절에 천안문에 올라가 중국 항일전쟁 승전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가했을 때 미국이 뜨거워해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한 것 아닙니까? 이후 사드 배치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 뜨거운 감자가 되었고 아직도 그 여파가 남아 있습니다. 사드를 배치 운영하는 것도 미국이고 한국은 땅만 제공하고 있는 건데요. 미국 전술핵이 한국에 떡하니 배치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만 신경 쓰겠습니까? 중국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술핵 배치는 사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중국은 즉시 반발할 것이고 사드보다 더 강도 높은 경제 보복을 단행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수출 부진으로 무역 적자가 3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환율 방어를 위해 매달 200억 달러 가량을 쓰고 있는데 수출로 먹고 사는데 중국이 문을 걸어 잠그면 우리가 살 방법이 있나요? 그렇다고 미국 수출은 증가하고 있는 줄 착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번 달 대미 수출도 전년 대비 21%나 감소했고 중국도 23% 감소했으니 미국에 빌붙어서도 해결 방법이 없는데 중국까지 완전 적으로 돌리면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까지 세 가지 정도로 전술핵 재배치의 문제를 이야기해 봤는데요. 갑자기 이번 한미일 합동 실전 군사훈련에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끼워놓고 그것도 독도 인근에서 진행한 것이 비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독도라는 상징성 때문에 민족적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에 더 크게 비판했지만 대통령실이 얼마 전부터 미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고자 했다면 이번 한미일 군사훈련의 배경도 이와 연결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호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진출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던 자이고 여당의 당대표 격인 정지석 비대위원장이 조선의 패망이 일본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지금 친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대로 뭔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첫 단추로 어떻게든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 한일 간 관계 정상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일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생각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이 드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들었던 말 중에 대한민국 정치인, 교수, 언론인, 각 분야 지도층에 미국과 일본에 유학 갔을 때 일본 기업의 후원을 받으면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에게 몰래 일본의 시민권을 줘 일본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끔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설마 대통령실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겠죠? 이상 박가복과였습니다.